그래,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어차피 나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돈도 많으면서 왜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요? 차라리 나한테 주는 게 낫죠.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가장 깊은 사랑을 동시에 마주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 평범한 노인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어요. 아들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고 며느리 수진이는 겉보기엔 착해 보이는 여자였죠. 결혼한 지 5년 손주는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 통장을 볼 때마다 묘하게 반짝이던 것, 아들이 출장 갈 때마다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던 것,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이야기할 때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것들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구나. 어머니,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경치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한번 가보실래요? 수진이의 제안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마침 민준이가 일주일간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수진이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제가 모시고 가볼게요라며 웃었어요. 아들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곳 가보실래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나가준다는 게 고마웠고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치 좋은 곳이라더니 역시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춘 곳은 대형 건물 앞이었습니다. 실버타운 힐링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행지라기보다는 병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니?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췄지만 수진이는 계속 저를 이끌었죠. 어머님, 서류 좀 보세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수진이가 급하게 펜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꺼내 서류를 보려 했지만 수진이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사인을 마치자 수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긴장했던 얼굴이 풀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뭐? 너도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님은 여기서 쉬세요. 수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직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가족분이 다녀가실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수진아. 저는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휴양시설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기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님, 가족분께서 장기 보호를 요청하셨어요. 최소 6개월 계약이십니다. 직원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기 보호? 6개월? 무슨 소리죠?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요. 집에 가야 한다고요. 어머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규정상 외출은 불가능해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나를 버렸구나.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제 방으로 안내되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노인분들이 보였어요. 모두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죠.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어떤 분은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철조망이 보였어요. 아름답게 꾸민 정원이라지만 본질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발신한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수진이는 번호를 바꿨거나 제 번호를 차단한 거예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장 중이라 국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식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고 공손하던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다니. 그날 오후 저는 서류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장기 요양 서비스 계약서 계약 기간 6개월 중도 해지 불가 보증인 김수진. 서류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서명한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이곳에 가둔 겁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더 충격적인 건 비용 항목이었어요. 월 500만 원. 6개월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란에는 제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5시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렸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정문까지 거의 다 왔을 때 경비원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저 산책 좀 하려고요. 이 시간에는 안 됩니다. 방으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제 팔을 잡고 다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후로 제 방문에는 특별 관찰 대상이라는 표시가 붙었습니다. 15분마다 직원이 와서 확인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꿈속에서 수진이가 제 통장을 들고 웃으며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이 저를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제 옆방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더니 결국 날 여기 보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열이틀째 되는 날, 오후 2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그 목소리 민준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여기야.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은 못 잤는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꽉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민준아 그게 수진이가 나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열이틀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민준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지금 당장 퇴소 수속해주세요. 민준이는 즉시 퇴소 수속을 밟았어요. 제 짐을 챙기고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날 찾았니?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친구 만나러 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머니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집 주변 CCTV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수진이와 함께 택시를 타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장면은 없었어요. 수진이만 혼자 돌아왔죠. 은행에 확인했더니 어머니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게 보였어요. 실버타운 힐링센터라는 곳으로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저질렀다는 걸. 수진이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일단 어머니를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요양원에 전화를 돌렸고 어머니 성함으로 등록된 곳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열이틀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안을 살폈어요. 제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 소중한 물건들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남긴 금시계와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는 어디 갔니?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씨. 민준이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평소의 수진아가 아닌 수진 씨였어요. 뭐예요? 왜 그렇게 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머님이 피곤해 보이셔서 좋은 곳에서 쉬시라고. 쉬시라고? 6개월 장기 계약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가면서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서명도 받았고. 동의? 어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신 거잖아요. 이게 동의예요? 민준이는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민준이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요양원 비용 외에도 수진이 명의로 송금된 거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내 몰래 돈을 빼냈어요. 총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친오빠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오빠가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돈을 훔쳤다고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잠깐만이면 됐어요.
어머님 잠깐만 계시고 오시면 제가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잠깐? 6개월 계약이 잠깐입니까? 그리고 이미 빼간 5천만 원은요? 어머니 유품까지 가져간 건 또 뭡니까? 아버지 금시계, 할머니 금반지. 다 어디 갔어요?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쇼핑백을 감쌌습니다. 민준이는 그 쇼핑백을 낚아챘어요. 안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죠.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이었어요. 이게 오빠 빚 갚는 데 쓴 돈입니까?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매일 밤 우시면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 알아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민준이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경찰은 안 돼요. 제발. 나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여보. 제발. 우리 5년 부부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5년? 그 5년 동안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거 아니에요? 민준이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어차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간 가면을 쓰고 있던 진짜 얼굴이요. 시어머니는 돈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요? 차라리 저한테 주는 게 낫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았던 며느리의 진심이었다니. 당신이 어머니를 버린 순간 당신도 이미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침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어요. 수진이가 빼간 돈의 일부는 회수했지만 이미 쓴 돈도 많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를 지킬게요. 알아, 우리 아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방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였다고 합니다. 민준아, 우리 그분 도와줄 수 없을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민준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왔고 결국 그분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이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불법 감금, 재산 침해, 사기. 그녀는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날 법원 앞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먹구름 같았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지는 느낌이었죠. 민준아, 나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는데.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제가 죄송해요. 수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아니야. 사랑에는 눈이 멀게 마련이란다.
너가 행복하길 바랐던 엄마 마음도 마찬가지였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후 더욱 성실히 일했고 저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노인 학대 예방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대요. 어머니 경험을 나누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알아볼까?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노인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경험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민준이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등산 갈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좋지. 우리 민준이랑 함께라면.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만나보자. 하지만 엄마는 이번엔 제대로 볼 거다. 알아요, 어머니. 저도 이번엔 신중하게 할게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데려온 여자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녀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지은 씨는 제게 집에서 직접 만든 떡을 선물했어요. 비싼 선물이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주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제가 간호사라서 그런지 노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많이 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식사 후 지은 씨는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 어때요? 나중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렴. 서두르지 말고. 알아요,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지은 씨는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수진이와의 화려했던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였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지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서로 잘하자꾸나. 가족이니까. 네, 어머님.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게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은 씨는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아기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정말?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민지는 어떨까?
민준이의 민자의 지은이의 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도 담아서 민지. 좋아요. 어머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9개월 후 손녀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본 아기의 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지야, 할머니란다. 우리 이쁜 민지. 아기는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고 식탁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